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은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전의 한 캠핑장에서 평일 대낮부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판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캠핑장 측의 주의에도 개의치 않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 알고 봤더니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캠핑장에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글램핑장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낮부터 소란을 피우며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5인 이상 또 8인 이상 집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고요. 그 통보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았죠. 대낮부터 자리를 오가며 술판을 벌인 14명은 모두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지난주 기준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은 8명.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한 캠핑장 측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는 직원들에게 그런 근거를 가져오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술이 떡이 돼가지고 사무실에 왔어요. 그러고서 저 서류 내놓으라 이런 거지. 경찰이 출동하자 소방관들은 자신들이 6명, 4명, 4명씩 각기 다른 일행이라며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한 동에 다 온 게 아니고 다른 동에 이제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났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방역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경고해주고. 하지만 경찰이 철수한 뒤에도 이들은 다음날 새벽 1시가 넘도록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결과 이날 모임은 대전 소방본부 차원에서 진행된 힐링 캠프로 소방관들은 나란히 위치한 글램핑장 3개 동을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별 예약이라지만 쪼개기 모임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와 함께 소방 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동이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교도관 등 3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던 신입 수용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무더기로 추가 확진된 건데요. 교정시설의 허술한 방역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수용자들을 태운 호송차가 홍성교도소를 줄지어 빠져나옵니다. 교도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고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97명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겁니다. 홍성교도소에서는 그제 신입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용자와 교도관 500여 명을 검사했더니 수용자 26명과 교도관 3명 등 2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지난해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홍성교도소 집단 감염으로 교정시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신입 수용자가 반드시 격리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기존 수용자와 접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2주간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격리를 합니다. 별도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입 수용자의 확진이 아니었다면 이미 교도소 안에서 확산해 있던 코로나19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감염 경로를 찾는 한편 전국 교정시설 관계자의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정 직원은 물론이고 전 수용자들에 대한 일제 전수검사, PCR 전수검사를 한편 집단 감염으로 홍성교도소의 재소자와 교도관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재판부가 심리하려던 구속 피고인 재판은 모두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레부터 학교로 찾아가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접종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고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면서 반발도 거셉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전국 17살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현재 37.2%. 백신 접종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화이자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합니다. 세종과 충남교육청이 백신 접종 수요를 조사했는데 학생 미접종자 가운데 5% 안팎만 접종을 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전교육청도 신청률이 10% 남짓으로 알려졌는데 각 교육청은 접종 수요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2차 애들이 되게 많이 아프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차는 맞은 애들이 2차 아직 안 맞은 애들이 좀 많거든요. 내년 2월에 도입할 청소년 방역 패스와 더불어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말로만 자율이지 강제 접종에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자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로 학교 방문 접종팀을 꾸릴 의료 인력조차 부족합니다. 15명, 20명 가지고 학교로 방문해 접종하기에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인력이 너무 없어서. 세종시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학교 방문 접종이 학생들에게 자칫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학생의 백신 접종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늘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방역 패스가 시행되고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 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은 업소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 정지 열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12살에서 18살 청소년도 방역 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 온도탑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 등장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나눔 캠페인을 상징하는 온도탑입니다. 기부금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고 내년 1월 말까지 2달 동안 100도를 채우는 게 목표죠. 올해 대전의 모금 목표액은 56억 원, 지난해보다 10% 늘려 잡았습니다.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 2주가 됐는데 온도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대전의 나눔 온도가 15.1도가 됐네요. 네, 지난 2주간 8억 3,9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인 겁니다. 세종은 18.1도, 충남은 13.8도로 나눔 캠페인 초반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 겨울 찬바람까지 어려움이 곱절은 더 될 겁니다. 특히나 도움이 필요한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빠진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건데요. 현장을 윤웅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9살의 엄휘용 씨는 자녀의 사정으로 올 초부터 갑작스럽게 내손녀를 키우게 됐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기초수급 등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생계는 간신히 이어가지만 철철이 입혀야 하는 아이들 옷이 가장 걱정입니다. 옷 때문에 겨울에 걱정인 거라 이게 4명이나 되니까 결혼도 비싸잖아요. 엄 씨는 고민 끝에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돕는 좋은 이웃들의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의 옷을 넉넉하게 장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다 여기서 산 거거든 이거. 근데 이것만 입고 다녀야 돼. 70대 신모 씨는 가스레인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조금 받고는 있지만 병원비 등 각종 생활비 때문에 가전제품을 살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성냥으로 불 켜고 그랬어요. 가스레인지 있었는데 불이 이제 자동으로는 그런 건 안 됐죠. 고장 나가지고. 좋은 이웃들 사업은 송파 세모녀나 공중 화장실에서 사는 3남매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발굴 실적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 5천 건에 달하고 대전, 세종, 충남에서도 2년 만에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이 수년째 동결 수준이라 가구당 50만 원인 지원 한도도 늘리지 못하고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어려운 이웃을 알면서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코로나19에 세미 추위까지 더해진 요즘 안전망에서 한 발짝 밀려있는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온정이 그래서 더욱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오늘 아침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계룡 영하 10.3도, 청양 영하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충남 13개 시군과 대전, 세종은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5도 아래에 머물러 한파가 이어졌지만 내일은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올라 추위가 주춤하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전시가 보문산의 목조 전망대와 모노레일, 스카이워크 건립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거듭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보문산 관광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협의를 무시하고 자연 녹지 지역 4층 이하 건축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48.5m의 목조 전망대 설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문산 5월두 구간 모노레일과 스카이워크 설치 역시 최종 합의 없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논의에 참여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용산지구내 학교 용지 대안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 설치가 논의 중인 가운데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초 학부모 수십 명은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듈러 교실이 사실상 컨테이너 가건물이라며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용산초가 아닌 인근 옛 용산중 부지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대전시와 협의 중이라며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대전시 대화동의 한 폐지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지만 집게차와 종이 폐기물 등이 타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했고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줄이기 위해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됩니다. 대전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도심 구간을 지나는 경부선과 호남선의 지하화를 비롯해 기존 역세권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2023년 상반기 용역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대전 신동과 둔곡동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과학벨트지원센터가 내년 착공될 전망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과학벨트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107억 원을 정부 예산에 확보해 내년 중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이온 가속기가 건립되고 있는 과학벨트에는 정보통신이나 바이오 분야 96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지원센터는 연구 성과를 기업으로 확산하거나 산학연 협업을 통한 사업화 등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근 4년 동안 대전 지역 창업 기업이 26.6% 증가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이 진행한 창업 현황과 정책에 대한 용역 결과 대전 지역 창업 기업은 2016년 3만 1,000여 개에서 5년간 26%가 늘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